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전 패배 당시에도 두 초강대국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핵무기 사용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금기시돼 왔는데요. 그런데 푸틴이 77년간 유지돼온 핵무기 사용 금기를 깰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5월 병력 100여 명 이상을 동원해 발트해 자국의 역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전술핵 탄두 탑재 미사일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훈련에 사용된 발사체는 이스칸데르 M 미사일로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전에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21세기의 대격변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아마겟돈의 위험이 6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약 6,0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00발가량이 전술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전술 핵탄두의 위력은 100킬로톤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위력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15킬로톤이었고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히로시마 폭탄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위력입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양한 종류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위협에 장단에 맞추는 국가들이 있는데 바로 북한과 이란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국가들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5년 만인 올 들어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들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미사일이라 밝혔습니다. 북한의 KN-23 미사일은 바로 러시아 전술핵 훈련에 사용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또 예정된 7차 핵실험의 목적은 전술핵 무기 개발과 성능 검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핵 무장을 촉발하고 핵 공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상응하는 전술핵 보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는 호시탐탐 이란이 핵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60%의 농축 우라늄과 가스 형태의 육불화 우라늄을 약 55kg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는 작은 핵폭탄 하나를 만들고도 남는 양입니다. 또한 이란이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같은 사실상 또는 잠재적 핵 보유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과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을 주시하며 일종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매우 큰 충격을 주어 항복시키거나 서방의 지원 중단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사용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을 퍼부어 민간인 사상자를 내면서 서방 사회가 다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전으로 가속화된 신냉전과 신핵위협 시대를 헤쳐나갈 인류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 위기를 모면한 공로로 서방에서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핵 버튼을 포기한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용기가 인류를 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이 결정으로 실각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